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관련 모수 계획을 우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하게 연금 개혁에 관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진전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시중을 내다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거리 속의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 관세보다 4배가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할 듯이 얘기했습니다.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포천군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게 아니죠.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거죠.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상당한 국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도 위로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신속한 피해 수습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텐데 우리 민주당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국회에 여의도에 온 지가 한 3년이 돼 가는데 여기에 이상한 고질병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합의된 걸 처리하면 되는데 꼭 관계없는 걸 연관을 지어가지고 발목을 잡는 게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건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쌍방이 다 동의되는 거에 꼭 자기들의 그 부당한 요구를 하나 엮어가지고 연환계를 꼭 쓰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고질병인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지원법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제 지원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기반시설 부담도 해주겠다는데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 어쩌고저쩌고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신 것처럼 제가 공개 토론에서 확인된 바가 그렇습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변형하는 데 따른 연장 근로수당, 주말 근로수당, 심야 근로수당을 다 지급한다. 그리고 반도체 영역에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이 점을 다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미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이거보다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합니다. 그 제도를 쓰면 총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업계, 경영계에서 이거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 없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해당 산업계에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52시간제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를 할 때 좀 빨리 쉽게 하기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고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 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해달라
이런 조항만 하나 넣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노동부가 3개월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고시를 바꿔서 뭐 4개월, 5개월 하면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황당무계했습니다. 법이 무슨 명분 챙긴다는 장식품입니까? 그래서 제가 노동계에다가 이걸 또 물어봤더니 그 필요가 없는 걸 왜 굳이 법에 넣느냐? 왜 우리가 그걸 양보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산업계 쪽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걸 요구하느냐? 우리는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니까 국민의힘 쪽 요구인 것 같아요. 그 정부의 요구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느라 그러겠죠. 필요는 꼭 없지만 이런 거라도 넣어줘야 명분이 살지 않냐 이런 태도 같아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도 52시간째 노래를 부릅니다.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관계를 지어요? 관계 없는 거를.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해야 일이 되잖아요. 다 합의됐는데 그걸 왜 합의 안 된 걸 엮어가지고 못하게 합니까? 이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지요.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편 문제도 같습니다.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를 깎아주자. 그거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우리 야당이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데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그래서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걸 굳이 태클을 걸더니 이게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이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다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또 했어요. 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 요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요거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거는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또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도 패스트 트랙에 이걸 요청을 해놨는데 하루보다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건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 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요청드립니다.